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편과는 법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꽤나 있어서 1년이 넘게 송사를 진행하다가 얼마 전에 비로소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의 이혼 사연이 누군가에겐 위로와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걸 잘 아는 저라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저지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 생활만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나 시가 식구들과의 사이가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몇 년 전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당시엔 서로의 조건도 잘 맞았고 저 역시 남편이 무척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아들에게 이만한 며느리 없다면서 저에게 아들 거둬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던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구나. 이렇게 복덩어리 며느리가 다 들어오고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지 몰라. 다 커서도 내 말 안 듣는 놈이 결혼할 여자 말은 잘 듣는가 보구나.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가 보다. 아무튼 너 결혼해도 내가 앞으로 며느리 힘들게 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잘해야겠어요. 그이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아마 저랑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제가 게으른 꼴은 못 보는 사람인데 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 나는 우리 며느리만 믿는다. 시어머니가 저 축켜 세우는 말에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남들이 말하는 고부 갈등은 저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저에게 흠을 잡는 일이 많으셨고 심지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듯 하시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는 모두 저에게 맡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능력 없는 사람 겨우 사람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는 자기 혼자 잘 나가서 본인이 잘 나가게 된 줄 알더군요. 결국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 쪽 가족들까지 나서서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저에게 그렇게나 잘해주시던 분이 태도가 정말 돌변하셨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외면한 채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황당한 요구를 해오기까지 했습니다. 시댁에서 뻔뻔하게 나온 건 제가 차린 회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벌써 근 2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저는 이혼 직전에 회사를 재정비하면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제 친동생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제 동생은 디자인 전공이었고 이미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 제안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니, 나 지금 일하는 곳에서 괜찮은 연봉 받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 언니 회사로 가면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가족이 좋은 자리 차지하면 다들 낙하산이니 뭐니 말이 많아지잖아. 게다가 지금은 언니 혼자 하는 회사도 아니고 형부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동생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 회사는 내 전부야. 그리고 아직까지 너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가족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 게다가 나는 네가 내 동생인 걸 떠나서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감각이 정말 필요해. 우리 둘이라면 훨씬 좋은 시너지가 날 테니 이번에는 날 믿고 도와줘. 동생은 고민 끝에 결국 제 손을 잡아줬고 회사는 동생의 합류로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능력은 제 예상대로 정말 뛰어났고 회사의 디자인과 마케팅 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고 매출 면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직원들도 낙하산이니 뭐니 할 말이 없었죠. 매출은 곧 직원들 성과급으로 이어지니 가족을 채용한다고 해서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동생을 채용하자 오히려 시가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을 채용한 일이 시가 식구들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너 우리 딸을 안 뽑고 네 동생을 회사 직원으로 뽑았다고? 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미리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엠이 말은 무시하니?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니 그만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들으시면 조금 전 하신 말 후회하게 될걸요? 시어머니는 직접 회사까지 가족이니 뭐니 운운하시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시누이를 고용하지 않고 제 동생을 뽑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시누이를 회사에 채용하지 않은 것은 다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결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셨죠.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면 난리를 치셨지만 그 순간 참다 못해 제가 몇 마디 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시어머니는 왜 결혼 전과 달리 태도가 돌변해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 제가 남편과 회사를 운영하게 된 시점부터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일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월급쟁이로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을 하며 일하고 있었지만 뭐 이렇다 할 비전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며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이곳저곳 떠돌고 지냈고 결혼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정에는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알고 계셨다면 제가 전 남편과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똑똑하고 뭐든 해보려는 부지런한 모습에 믿음이 갔어요. 그 믿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했고 저는 남편과 제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결혼 전부터 시작한 사업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직접 자본을 마련하고 사업 아이디어와 계획도 세우며 시작한 제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중심에 서서 일해보도록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남편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가르치다시피 했어요. 여기 이 서류는 우리가 매출 정산할 때 쓰는 거야. 봐봐. 여기에 거래 내역을 넣고 나중에 이걸 회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해. 이런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해.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조항이니까 이런 건 조율해야 하고. 회사 대표는 앉아서 직원들이 올리는 결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신경 쓸 일이 이렇게나 많구나. 난 자리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지 뭐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직원보다 더 힘든 게 이 자리야. 그냥 얻어지는 건 절대 없는 법이거든. 당신 열심히 안 하면 나한테 자리 뺏기는 수가 있어. 명심해.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기업 회계며 업무 프로세스를 듣고 메모를 하며 따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고마워 여보.
나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건 전혀 몰랐는데 당신 덕분에 배워가는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믿고 맡긴 만큼 앞으로 잘해볼게.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적응이 되었다 싶었을 때는 남편의 이름을 회사 대표로 올려주기로 결심했죠. 당신 이름으로 대표를 올릴게. 그래야 더 책임감도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알지? 우리 회사는 여자들 센스가 중요한 회사인 거. 여자 직원들 말 꼭 경청하고 회의도 자주 해서 트렌드를 놓치면 절대 안 돼.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지만 곧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여보, 진짜 고마워. 이제 나도 울 가족들 앞에서 어깨 좀 펴고 다닐 수 있겠네.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직원들이랑 소통하는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경력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전부인 사람 아니겠어? 믿고 맡겨도 된다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 헌신과 노력이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었죠. 남편의 성장을 돕는 게 저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나중에 제가 얼마나 큰 후회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지 말이죠. 남편은 어찌 보면 저와 결혼해서 인생이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조건에 그저 그런 학벌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제가 그를 믿고 함께 성장하자며 응원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결혼 초반엔 그도 제게 고마워했고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회사까지 차려주고 당당히 대표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의 운영과 확장은 전적으로 제 몫이긴 했습니다. 사실상 남편은 형식적으로만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제가 도맡아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물론 남편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자기에게 예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계좌에 꽂히기 시작하니 남편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넘어 자만으로 변하더니 나중엔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가 회사 대표라고 온갖 잘난 척을 해대더니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돈도 많이 퍼다 준 걸로 압니다. 저는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그런 남편의 말에 편승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건 화가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던 남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어요. 결혼 초 그리고 회사 초창기에는 모든 걸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더군요.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회사의 오너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 일처럼 안 해. 요즘 당신 근태도 별로 안 좋고 회사에서 업무도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직원들도 눈치를 보지. 장사가 열심히 하면 직원은 더 열심히 안 하는 법인 거 몰라? 이제 회사 운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해놨으니 당신은 걱정 접어도. 내가 굳이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이유가 뭐야? 나도 운동이니 골프니 배워둬야 거래처 관리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중요한 회의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때때로 중요한 업무를 뒤로 미루곤 했죠. 회사가 점차 커지고 남편이 점점 더 소홀해지면서 결국 회사 운영의 대부분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말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려고 했습니다. 또 이름만 남편이 대표로 되어 있지 원래부터 제가 모든 걸 해야 하는 회사였으니
책임감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벌려놓은 일이 많은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 저와의 갈등도 자주 발생하게 됐어요. 남편이 구멍을 내는 부분을 제가 다 메꾸느라 바빴죠.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회사 일에 소홀해지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여초회사라서 그런지 직원들의 말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사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화장실 안에서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들었던 직원들끼리의 대화에서 처음 남편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사장님 또 어디 갔대? 어째 일주일에 자리 붙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도 되지도 않는가 봐. 어디 갔냐고? 아마 또 디자인팀 그 여직원이랑 외근 나갔을걸? 나름 할 일은 하고 있겠지.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가만 보니 사장님 때문에 사모님만 매번 야근하시던데. 암튼 힘든 건 여자가 다 하고 영광은 남자가 누리고. 우리 사장님은 장가 한번 잘 갔대. 그렇지? 저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과민 반응을 하면 직원들 입방아에 더 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무심한 척하면서 소문을 무마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소문도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특정 여직원과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었죠.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순히 둘이 업무적인 핑계를 대며 지나치게 붙어 다닌 것이었고 그 소문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대담하게 내 회사에서 여자랑 그럴 리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걸 부인할 수 없었죠. 더 이상 이런 소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오해나 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저는 그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심스레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반응했어요. 내가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직접 봤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 여직원하고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다닐 일도 많고 회의도 많았을 뿐이야.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물론 나는 이해했어. 근데 소문이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가뜩이나 회사가 말 많은 것인 거 몰라? 당신도 주변에 눈이 있다 생각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들은 소문을 얘기해줘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언성을 높였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뭐 그 여직원 한 명인 줄 알아? 직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두루두루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문제냐? 내가 이상한 소문 무서웠으면 애초에 여직원들하고 그렇게 허물없이 지냈겠어? 그때 저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려 했던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 걱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그냥 넘어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죠. 그 뒤로도 두어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그와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에 대한 의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 보였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믿고 업무를 의지하는 팀 직원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요즘 대표님하고 디자인팀 여직원이요.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요. 직원들 보는 눈도 많고 말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커져만 갈 것 같았고 남편이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하는 태도는 여전했죠. 뭐? 당신 또 여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 듣고 나를 들볶는 거야? 몇 번을 말해. 나는 그냥 직원들이랑 일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다시는 나한테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 남편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결국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을 묵인할 수만은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분명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증거를 잡을 기회가 없었죠.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저는 결국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의 외도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런 예고 없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남편과 그 여직원이 함께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편 손이 그 여직원 손 위에 살짝 얹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이 몰래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남편에 대한 모든 믿음이 깨져버리는 느낌이었죠. 누가 회사 대표와 여직원이 귓속말을 할 정도로 가까운 모습을 보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리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해도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상 이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 인간을 믿고 뭘 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회사를 키우며 남편의 외도까지 감내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하는 노력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회사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여기며 남편을 치켜 세우기 바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의 착각은 대단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마누라 잘 만났다고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 분이 아들이 대표로 있으며 금전적으로 도움을 몇 번 받더니만 아주 아들 성공에 심취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전과는 달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아들이 사업수완은 있었어.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지. 사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내가 더 잘 알았어. 시어머니의 말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 속에는 저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유, 나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 바깥일하고 우리 가족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제가 남편에게 업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어머니는 간혹 못마땅한 기색을 대놓고 내비치셨습니다. 어머 얘, 네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니? 우리 아들이 대표잖아. 너는 그냥 서포트만 하는 건데 왜 그리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냥 남자가 하는 일 잔소리하지 말고 놔둬. 네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하며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저를 우습게 보는 그 태도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남편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덕에 회사에서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저를 그냥 아들 일을 돕는 며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건 참아도 여자는 남자의 외도를 용서하긴 힘든 것 같아요. 남편의 아나무인인 태도와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점차 남편을 회사에서 제외시키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동생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였어요. 그 일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남편이 더 이상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회사 운영을 도맡아 하는 건 저였고 이제는 남편의 자리를 제가 다시 가져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대표로 있다고는 하나 남편 능력만으로는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일에 저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없는 회사는 안 된다라고 자만하며 우기는 모습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 직원과의 외도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동생을 채용하면서 디자인팀에 남편과 소문나는 여직원도 같이 내쫓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채용 공고를 같이 낸 거죠. 물론 남편도 저의 속내는 모른 채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고를 내고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회사에 새 직원 뽑는다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아들 회사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아무래도 가족끼리 일하면 편하지 않겠어? 네가 우리 딸 옳게 잤니? 어찌 힘 좀 써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요구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신우이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험이 없었고 일단 제 기준에도 맞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기준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게다가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가씨는 다른 데서 더 좋은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경력직 위주로 뽑거든요. 사실 생각해놓은 이미 내정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더군요. 너는 고민해보겠다는 말도 안 하고 왜 단칼에 거절하니? 네 신우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굳이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네 신우 좀 끌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 어머니, 저희 회사도 내부 기준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조금 전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제게 신우이를 채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가족끼리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신우이를 뽑으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요구가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도 나름 재주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아가씨 채용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남편이 회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신우이까지 들어오면 더 이상 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이혼을 생각하는 남편놈 동생을 뽑아 회사에 앉히겠습니까? 그런데 신우와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날 그렇게 무시하는 줄 몰랐어요. 어차피 우리 오빠 회사잖아요. 가족끼리 하는 건데 제가 회사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언니가 뭔데 왜 엄마가 저 좀 뽑으라 쓰라는 말을 거절하는 건데요? 아가씨,
이건 무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는 일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해요. 아가씨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경력과 자격에 맞는 지원서를 준비하시면 다시 검토할게요. 뭐라고요? 그럼 저더러 다시 대학이라도 다니라는 거예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얘, 너 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 거니? 엄밀히 말해 내 아들 회사야.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들어오라 마라 하는 거냐? 어? 이러다가 우리 아들까지 네가 쫓아내겠구나. 저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 회사라며 하는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한술 더 뜨기까지 하더군요. 여보,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어차피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 동생 한 자리 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 앞이었지만 남편의 말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잘 돌아가긴 뭘 잘 돌아가. 당신이 회사에 관여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회사에 사람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명색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당신이 직접 잘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은 그저 대충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태도와 시어머니의 말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얼마 후 아마 남편이 제 친정 동생을 입사시켰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동생을 새로운 디자이너로 뽑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잔뜩 드러내면서도 본인 의도가 들통날까봐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둘 모아두었고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어머니에게 시누이 대신 제 동생의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친동생을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씩씩거리며 사무실까지 온 시어머니는 직원이 있건 없건 아랑곳 없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향해 노발대발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넌 어떻게 네 남편의 가족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우리 아들 회사인데 왜 네가 우리 딸 대신 네 동생을 뽑니? 우리 아들 회사다. 우리 딸 당장 출근시키면 되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 네가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 소리에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층 더 격해지셔서 갑자기 제게로 다가오더니만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가 잡히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말려야 하는지 마는지 망설이고 서 있는데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 동생은 중하고 시누이는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냐? 우리 아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자그마치 이 회사 사장이야. 네가 마누라면 마누라지 왜 내 딸 앞길을 막으려 드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회사요? 어머니, 당신 아들은 오늘 이후로 백수됐어요. 무슨 회사가 있다 그래요? 이 손 당장 놓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빨개지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백수라니? 백수라면 네가 백수지. 왜냐? 내가 우리 아들하고 너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속에 쌓였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회사를 차린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이 회사는 제가 세운 거예요. 제가 결혼 전부터 공들인 제 회사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 큰 실수를 했는지 아셔야겠네요. 이혼이요? 그거 제가 원하는 바예요. 이제 어머니 아들은 이 회사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해고니까요. 회사에서 한 일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가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뭐? 회사에서 한 일이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요? 어머니, 남편이 회사에서 뭘 했는지 정말로 아세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적도 없어요. 회사의 일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붙어 다니거나 했던 게 그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 사람 일을 대신하며 회사를 지켰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들이요. 제가 다 해준 덕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니? 네가 다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다 했어요. 회사 운영도 문제 해결도 모든 걸요. 남편은 이름만 대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동생을 채용한 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시다니 어머니는 정말 모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몰랐던 거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심한 짓을 했다는 걸 정말로 몰랐어.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왜 동생을 회사에 채용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우던 여직원을 쫓아내기 위해서거든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요. 글쎄 제 고마움도 모르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제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무슨 오해를 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저는 냉정하게 웃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회사에서 그 여직원이랑 다정하게 붙어 다니는 모습도 둘이 같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것도 전부 제가 다 봤어요. 심지어 직원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셨겠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군요. 그게 정말이니? 회사가 우리 아들 것도 아니고 실은 네 회사라고? 게다가 내 아들이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네, 전부 어머니 아들이 제 은혜도 모르고 한 짓이라고요. 이제는 제가 모두 돌려받아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자리에 털썩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판단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 얘. 우리 아들이 아마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린 거겠지. 어머니 아들이 홀리긴 뭘 홀려요. 그냥 이게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동안 제가 회사 세우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고생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뒤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들이 백수인 거 이해하시겠죠?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이미 저는 어머니 아들 서류상으로 회사에서 내보낼 준비 다 마쳤거든요. 저는 남편이 어떻게 외도했는지,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든 일들이 저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분노에 차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모른 채 그의 성공을 자랑하던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도 그 사람도 이제 저한테는 다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니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 아들 문제는 이제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감당하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저를 보며 비로소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금 전에 기세등등하게 제 머리채를 쥐어잡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에게 바짝 엎드린 태도로 돌변하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저에게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다르게 생각했었다. 내 아들만 믿고 그렇게 너를 몰라봤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몰랐어. 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들 녀석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 줄은 몰랐어.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남편과 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을 위해 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얘? 설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이 회사에서 우리 아들을 내쫓겠다는 거야? 당연한 말을 제 입으로 또 해야 하나요? 이제 이 회사는 제 거예요. 원래부터도 제 거였지만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셔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내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아들을 너무 매정하게 내쫓지 말아줘. 부탁이다. 내가 이놈은 단단히 일러서 여자 문제 정리하도록 해놓을게. 하지만 저는 냉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느 여자가 남편 바람을 참고 사나요? 됐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어머니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잘 데리고 사시던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을 서류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저는 마침내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같이 바람 피웠던 여직원은 내보내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협의혼이 빠른 길인 건 알았지만 이혼 소송으로 본인이 저지른 짓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돈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도 모조리 찾아내 소송까지 걸었죠. 나중에 어머니와 같이 찾아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만 봐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거짓골로 집에서 쫓아냈죠. 소송을 여러 개 하다 보니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남편 놈에게 단단히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겠다고 결심한 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도 제대로 혼내줘야 남의 가정 우습게 보고 깨는 일을 안 하겠다 싶어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설프게 빌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제가 모든 자료와 증거를 내밀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가정도 모두 잃었고 저는 모든 걸 제 손으로 되찾게 되었죠. 이혼 후 저는 회사를 재정비하고 동생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과 함께 일하며 회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저 역시 이혼하고 난 뒤로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제 노력의 결실이 온전히 제 몫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남편의 그늘 아래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한편 전 남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도 가정도 잃고 나서야 스스로의 문제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연으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노력과 헌신이 서로를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이죠. 혹시 저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셨으면 해요. 스스로를 사랑하며 제가 그랬듯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